지금은 자율차, 메타버스 다 카메라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 물적 분할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래소도 약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내용들 좀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레포트가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반응을 안 하고 못 올라가면 그때 그 종목은 고점인 거거든요. 예측해서 예상해서 제대로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G화학이라든가 네. 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1월 달에 네. 불량을 상장하는 이런 이슈들 네. 때문에 네. 하여튼 뭐 흐름이 안 좋은데 이게 네.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오르기 전 상장하기 전에는 한번 좀 튀지 않을까? 그때 내가 물린 거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네. 있고 뭐 이런 여러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일단 한번 흐름 좀 봐주시죠.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물적 분할 말고 이제 인적 분할하는 부분, 아니 저 물적 분할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래소도 약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내용들 좀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투자자들이 불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은 전혀 그렇지. 못 받으니까. 미국의 다임러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한테 새로 신규로 분할해서 상장되는 종목들을 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기존 주주는 괜히 뒤통수만 맞고 내 돈만 날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나는 저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화학이 아니라. 그것도 그리고 수혜는 신규 상장 IPO에 들어오는 사람만 수혜를 본다는 거잖아요. 기존 주주는 수혜를 못 보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일단 거래소도 그 준비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들어오면 70조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게 다들 뭐 뉴스나 뭐 방송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룸을 비워놔야 돼가지고서 지금 빠지는 거다. LG 에너지 솔루션 살라고. 그렇지. 왜냐면 기관은 뭐 추가로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뭐 하나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야 되니. 많이 오른 거 다른 거 팔고 이제 그걸 실어야 되거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죠. 2차 전지 ETF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줄이고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 2차 전지만 피보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피봐요. 그렇겠죠. 골고루 팔아야 되니까. 올해 다 경험을 했잖아요. 뭐 카카오 시리즈도 쭉 들어올 때랑 뭐 크래프톤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대형주가 진짜 맛이 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대형 IPO가 없다 보니까 또 잠깐 숨을 쉬면서 올라왔는데 또 내년 1월, 2월에 연달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들어오게 그렇지. 되면은 이게 또 걸림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전체한테 고르게 수급적 타격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년에도 대형주가 별 볼일 없나.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 새로운 자금이 확 들어오지 않는 한은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 그냥 기존의 거 정리해가지고 편입을 할 테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시장도 참 만만치 않겠다. 대형주들은. 네. 올라오면 진짜 팔고 빠지면 도로 사고. 그래서 다들 박스권 매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주들은 룸을 계속 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가기는 갔어요. 뭐 2025년 뭐 이렇게 수주받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가고 그러긴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뭐 가격적인 멘트는 다시 또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배터리 가격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셀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원가가 늘어났어요. 소재 가격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공급을 해요. 완성차 업체는 그럼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면 전기차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내는 뭐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뭐 미국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만 그렇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전기차의 메리트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또 안 팔리겠네? 그럼 또 거꾸로 그럼 배터리가 안 팔리면 또 수익이 안 나겠네? 수익이 안 나면 배터리가 안 만들어지면 소재도 또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생각하기 좀 어렵긴 상황이지만 좋다 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 또 거꾸로 경기도 안 좋아지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그거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4분기가 SDI 레포트를 나온 걸 보면은 4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많이 못 만들어서 역시 전기차 쪽들도 많이 못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I도 매출이 이제 4분기에 생각보다 높진 않다. 그래도 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흑자 기준은 뭐 유지다.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흑자 기준 유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싸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데 레포트 백날 나와도 안 오르고 계속 빠지잖아요. 저희가 주식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항상 고려해야 돼요. 레포트가 도와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 주면은 그 추세가 계속 상승인데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레포트가 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네. 좋은 레포트가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반응을 안 하고 못 올라가면 그때 그 종목은 고점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그 종목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연일 나와도 삼켜버리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2차전지 많이 올라갈 때는 막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도 막 급등하고 수주 받았다고 그래도 막 급등하고 유상증자가 호재인 거는 저는 올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캐파 증설해가지고 수익 많이 날 거다 그러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막 다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호재가 나와도 그닥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약간 뭐랄까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슬로우해지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기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안 팔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됐을 거라고 보고요. 주도주로서 너무 좀 주도력을 강하게 힘 진짜 용을 엄청 썼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된 거겠죠.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가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재주들은 좀 요번 조정을 잘 겪고 나면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타이밍만 조금 잘 맞춰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60일선 우리 이제 게임주 맞아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60일선까지 무너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60일선에 지금 다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렇지. 60일선이랑 살짝 갭이 있는 종목도 있고 60일선에 간당간당한 것도 있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즈도 그렇고 다 60일선이랑 간당간당 다 주도주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60일선 되게 많이 중요해요. 단기 추세는 20일선이라고 하면 한 달짜리잖아요. 60일선이라고 그러면은 석 달짜리란 말이에요. 석 달짜리 평균 가격이 지지선이 못 된다라면은 중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면은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그 60일선마저도 싸냐 비싸냐를 또 고민해 보는 시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파월이 덜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게임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한번 좀 숨통을 틔워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빌미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일 아침 이후에 2차 전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요새는 보면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확 빠졌다가 확 올랐었다가 다시 또 빠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보니까 거의 선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연동을 많이 하는 걸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산업이 안 되는 산업 아니잖아요.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쉬어가 나오면은 기회가 오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강하게 2년 맞나? 1년 반 정도 올랐죠. 1년 반 정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기간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상하고 가기보다는 수급에 다시 또 집중되는 그 집중력,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기차 이슈에 어느 정도 반응이 되는지. 요새 맨날 테슬라는 머스크가 주식 팔고 앉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판다면서요. 그래요? 네. 지금 한 15종가 뭐 팔았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내년에 스톡옵션 행사할 것 때문에 계속 더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참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거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혹시? 우리도 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번에 그 뭐죠? 그 SK텔레콤 분할 상장했잖아요. 그 SK 스퀘어인가? 스퀘어. 그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스퀘어가 대단한 주식이고 이게 다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은 뭐 기대감이 막 이렇게 크고 나 그거 상장하면 거기 투자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이렇게 하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살짝.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좋을 때면은 더 갔겠지만 지금 꺾여 있잖아요. 힘든 구간이잖아요. 들어와서 그날이 고점이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시총도 크고 근데 뭐 시총이 그렇게 크다 보면 또 아시잖아요. 그 MSCI 지수 뭐 리밸런싱 할 때마다 그렇지. 신규 편입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지금 뭐 크래프톤이 뭐니 그 편입되고 나서 다 빠지는 것처럼 2차 전지주들도 이번에 다 편입되고 나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편입 이슈로 마지막 피날레가 더 상당히 좀 강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쫙 들었다가 빠지게 되면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이쪽이 좋다라고 많이 말했죠.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저게 빠지지? 그렇게 네.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빼서 상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할까봐. 신뢰, 지주사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라 우리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할까봐 무서워서. 포스코도 처음에 막 기업 분할한다고 했을 때는 와 막 이러다가 물적 분할이라니까 우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포스코는 뭐 당분간은 뭐 상장 안 한다고 이렇게 해도 안 믿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스퀘어는 진짜 많이 빠져서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정말 정신을 놓고 무섭게 팔더라고요.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이 또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도 워낙 세고 SK텔레콤은 이제 기준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대다수가 믿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원래 아, 그러니까 크게 합창을 우리를- 하면은 모두가 합창하면 그곳으로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시속 게임이잖아요. 이쪽이 좋아서 다 막 와 이쪽으로 막 다 몰려가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시소처럼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들이 다 몰려갈 때 같이 몰려가면 괜찮아요. 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뒤늦게 몰려가면은 빠질 때 괜히 들어가가지고 고점 매수해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메타버스 게임주, 분명히 이거 조정받고 나서 다시 갈 주도주, 다시 주도주로 떠오를 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주가는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시장은 예측해서 예상해서 제대로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확신하지 말고 확증 편향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유동적 확인하고. 좀 유연하게 맞아요. 네.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래도 좀 계속 IT 괜찮아요. 맨날 가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뭐 내년에도 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봐야지 사실- 알지. 네네. 지금 오히려 막 메타버스니 게임주니 2차 전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 룸에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면서 지금 하드웨어주들이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 강세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또 봐야 되죠. 어느 순간 또 바톤 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진짜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사실 LG노텍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지금 쫓아가라 그러면 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 모든 주도주들 보면 그러다가 다 놓쳤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LG노텍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차트 큰- 한번 볼까요? 큰 주식이라 생각난 김에 진짜 생각난 김에 저는 이 LG노텍 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거기 납품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하고 제가 MC넥스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자율차, 메타버스 다 카메라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도 카메라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카메라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자율차의 핵심도 카메라고 그렇죠. 메타버스의 핵심도 카메라라고 본다라면 카메라.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솔직히 뭐 이쪽 구간 안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일 때 뭐 매수를 했다라면은 뭐 오늘 슈팅을 해서 수익이 더 났겠죠. 근데 여기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무섭지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격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 이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격 조정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평선에 붙어가지고 가면은 이게 주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평선이 있으면 따박따박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평선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회귀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이평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도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근데 LG노텍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평선이 상당히 쫙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확 벌어지고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찍고 올라온다. 그죠? 근데 여기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 21선 밟고 지금 또 가는 건데
이제 21선이랑 5일선이랑 오늘 많이 올라서 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는데 요새 막 레포트가 뭐 너무 스트롱으로 쓰더라고. 이제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막 올라갈 때 거기다가 막 레포트 막 쏴줬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LG이노텍에 나와요. 뭐 자율주행체 최대 수혜주다, 뭐 애플카 수혜주다, 애플 그 XR 그거에 완전 수혜주다, 뭐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실적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진짜 다 이제 애플카 나왔고 막 탑재까지 다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것도 나왔고 막 그 정도. 근데 그래도 이것도 싸다고 지금 난리. 왜냐면 이게 LG이노텍이 여기 20만 원 언저리 했을 때 엄청 싸다고 레포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33만 원까지 왔는데도 과연 엄청 싼 것인가 생각해보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싸다. 앞으로 애플카 자율차 그다음에 애플의 XR 그 기기 생각해보면 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수주 받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돼가지고서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잖아요. 지금 같은 개념에서 보면은 LG전자는 죽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LG전자가 이제 LG 마그나 있잖아요. 역시 애플카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LG노텍이 LG전자의 이제 전장 쪽에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전장의 기대감으로 LG노텍은 혼자 튀었는데 LG전자는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LG전자도 한번 봐보죠. 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주용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노텍을 못 사면 LG전자 요거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LG전자도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게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럼요. LG전자가 지금 휴대폰을 접으면서 전장 쪽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가전은 뭐 꾸준하고. 근데 LG전자가 4분기는 실적이 좀 원래 안 좋아요. 비수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데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 자동차가 가야 LG전자도 갈 수 있어요. 전장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 갈 때 LG전자도 같이 간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LG전자도 LG노텍이 가면 LG전자가 안 갈 수가 없어요. LG이노텍도 LG전자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기본적으로 LG전자가 그때 휴대폰 접고 그다음에 LG화학 배터리 터지고 나면서 충당금 쌓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쇼크 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치면서 좀씩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12만 원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흔들 때마다 이거는 좀 접근해 두시면 자율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중에 뭐 메타버스에도 저는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기들을 계속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LG전자도 그리고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특허 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롤러볼 다시 좀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차량에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빡 박혀 있잖아요. 근데 아우디나 벤츠도 이렇게 좀 태블릿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아우디는 딱 시동 키면 밑에서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롤러볼식으로 만드는 걸 특허를 냈더라고 보니까 그럼 전장 쪽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가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때 LG 마그나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갔었을 때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계속 웨이브를 타면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급기야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급락하고 그리고 하락도 제가 여태까지 말 안 했지만 하락도 3번의 급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크게 빠진 것들은 그 뒤에 매물 거의 없어요. 3단 하락을 하고 나면은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나오고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2번, 3번 정도 빠지고 지금 반등 시도하면서 이평선 수렴 과정. 아직까지 이평선을 수렴시키는데 좀 시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거래들이 조금씩 붙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거래가 많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 13만 5천 원 부근, 7천 원 부근에서 좀 저항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오늘 보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갭이론. 네, 여기 약간 상승할 때 여기 구멍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오늘 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워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일선은 올라오고 있고 60일선은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인데 60일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단기 20일선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이런 흐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권이라면은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저점 접근이 좀 유효하겠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2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잘 지지가 된다면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12만 5천 원 기준에서 최대한 싸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물론 더 사고 싶으시면 더 사도 되겠지만 12만 5천 원 정도의 지지력.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박스권의 딱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갔는데 LG전자가 못 갈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사다가 팔다가 하고 있지만 이제 연기금은 팔질 않아요. 연기금은 계속 모으고 네, 있네. 그리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죠. 보험권도 들어오고 있죠. 개인이 뭐 어제 사고 뭐 오늘도 샀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좀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양호하다. 아까 이노텍 수급을 보면 이노텍도 연기금 종목이거든요. 연기금이 쭉 사다가 다시 드리블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모펀드나 투신도 마찬가지가 됐고 오늘은 뭐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만은 LG 이노텍이 가면 결국은 LG전자도 갈 수 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율차 전장 쪽들 생각하면 삼성전기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LG 이노텍 하면은 삼성전기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도 사실은 이제까지 되게 미운 오리 새끼였죠. 정말 주가 안 오르는 거, 네네. 무거운 거. 근데 삼성전기도 더하면 더하지 만만치 않단 말이죠. 아우 삼성전기는 진짜 들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 정말. 진짜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아 정말 현대차급으로 인내의 한계가 거의 진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MLCC 생각하면 전기차 자율차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게 팔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량이 많이 안 팔리니까 일단 요번에 11월 달 국내 내수 뭐 수출 자동차 데이터 보니까 내수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못 만들어서 못 팔았으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부담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삼성전기는 LG 이노텍이 가면은 두 개도 같이 엮어서 삼성전기 수급도 한번 좀 봐주죠. 네, 봐드릴게요.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수급은 좋은 편이거든요. 수급은 오네. 기금에서도 네. 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원래 사모펀드들이 돈을 잘 벌지 않나요? 잘하는 돈 아닌가? 잘 말죠. 많이 그치? 벌죠. 저쪽이 그러니까 네. 냄새를 잘 맡는데. 연기금들이 이제 룰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기 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는 게 더 많지 파는 게 더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삼성전기, LG전자는 이노텍의 방향성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차트만 보더라도 좀 요새 좀 반등했네요. 아 그럼요. 저 옛날에 그려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그때 그려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지던 고점이 벗겨지면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지금 약간 협박성 말 같아가지고 맞을까봐 지금 지난번에 그랬던 거 같아. 안희아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희아 교수님한테도 맨날 혼나시던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변화가 생겼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고점이 안 바뀌어지니까 못 갔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또 맞고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다르다. 이게 제가 옛날에 그려놓은 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그린 줄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려놓은 줄인데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끝부분을 조금 확대 좀 해보죠.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근데 약간 거래가 부족한 게 좀 흠이에요. 아, 거래량이. 네, 거래가 좀 많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붙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거래가 붙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삼성전기가 이제 이 저항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8만 한 3, 4천 원, 뭐 많게 보면 18만 한 3, 4, 5천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걸리고 있어서 이게 부담이긴 한데 제 생각할 땐 여기 삼성전기 최근의 흐름 보시면 17만 5천 원을 거의 안 깨죠. 여기 지금 17만 5천 원이잖아요. 이 17만 5천 원을 거의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만약에 17만 5천 원을 살짝 깨거나 그 가격대 내려오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태대로 가면은 지난번처럼 여기 고점이 있습니다. 여기 19만 원 부근에 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부분만 잘 통과해주면은 다시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역시 근데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잘 팔리고 IT도 잘 팔리고 모든 게 잘 팔려줘야지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코로나다. 코로나다. 예, 왜냐면 코로나가 좀 잡혀야지만 이놈의 반도체 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 부분이 풀려야 삼성전기도 계속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LG전자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노텍은 일단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율차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카메라도 그렇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기도 어떻게 따지면 뭐 애플 기대 줄 수도 있겠죠. 폴디드 준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카메라가 IT에서는 지금 대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그때 뭐 자화전자, 아모텍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이랑 뭐 파트론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대장주로 따지면은 지금은 하이비전 시스템, LG 이노텍에다 납품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카메라에서 1위인 이제 MC넥스 이런 쪽들이 그냥 메인인 거죠. 근데 일단은 네. 대형주 단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기나 LG전자도 LG 이노텍의 흐름을 나중에 좀 따라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은 좀 자동차 부분이 좀 풀리면 좀 더 긍정적인 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이쪽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